네, 간밤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다뤘던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12월 가장 눈에 띈 종목군으로 묶자고 한다면 어떤 종목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올 한 해 상당히 재미가 없었던 오히려 빠지는 것 쪽에서 많이 좀 보였던 종목군들이 일제히 11월 중순 이후인데요. 12월에도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일단 올해 여전히 극히 부진했던 부동산 섹터가 7.0%가 올라갔고요. 산업재고 5.6% 그리고 금융주가 4.1% 올라가면서 반등해서 선봉에 섰습니다. 특이한 건 임의소비재인데요. 임의소비재 오늘 7.2%나 올라가서 많이 올라갔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상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크루즈 선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올해 재미없다가 막판 한두 달 새에 많이 올라간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섹터의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지수별로 보겠습니다. 지수별로 보면 분명하게 러셀 2000, 흔히 얘기해서 시가총액 1000등부터 3000등까지 우리를 보면 중소형주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요. 중소형주가 무려 11.5%나 12월 이후 지금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5.2% 올라갔고요. S&P 500은 3.9%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우지수는 약간 좀 저조한 그런 상승을 보이는 것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12월의 흐름이 되겠고요. 다만 이 지수들을 연초 대비로 보면은요, 나스닥이 44.3%로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P 500이 24.3% 올라갔고요. 다우는 12.8%, 그리고 러셀 2000이 막판에 분전하면서 16.1%가 올라갔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러셀 2000 지수가 되겠는데요. 특이한 것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2주 최저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52주 최고가로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극과 극의 천당과 지역을 맛본 주식군이 바로 러셀 2000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러셀 2000 종목 주식 중에서 어떤 걸 찾는 걸 좋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문제는 러셀 2000, 즉 1000등부터 3000등 안에 있는 종목군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신을 갖고 장기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러셀 2000을 전부 다 한꺼번에 투자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나름 안전한 그런 투자 방법이 되겠는데요. 역시 가장 큰 ETF는 러셀 2000을 투자하는 것 중에서는 IWM이라고요.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ETF 가격은 주당 201달러 정도 하는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201달러라는 거 비싸고 먼저 생기고 훨씬 큰데요. 그에 똑같이 만드는 카피캣에서 만든 것이 뱅가드에 사는 ETF가 있습니다. VTWO입니다. 뱅가드의 V랑 2000의 2가 들어가서 V2란 ETF인데요. 상대적으로 AUM은 운영 규모는 약간 작지만 가격 자체가 한 2분의 1이 더 안 되는 가격대인다는 거. 그래서 81달러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운영 보수 수수료도 딱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 절대 가격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이라면 IWM보다요. VTWO, V2란 것도 흥미롭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요. 러셀 2000에서도 성장과 가치를 분리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WO라는 것이 성장입니다. 러셀 2000 중에서도 성장에 대한 ETF요. 252달러 정도 하겠고요. IWN이라는 것이 러셀 2000에서도 가치 투자, 밸류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156달러 정도 수준에 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러셀 2000 종목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찾기보다는 이런 지수의 ETF에 투자하는 것도 유망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12월에는 역시나 한 해를 좀 정리하는 관점에서 좀 약했던 그런 섹터 종목군들이 반등을 했고요. 러셀 2000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러셀 2000에서 종목을 잡기보다는 ETF 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이 종목 좀 봐야 됩니다. 나이키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시간 외부터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본장에서 무려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이 가장 결정적이었을까요?
네, 그 다른 종목군과 마찬가지로 나이키도 저점에서 즉 한 10월 중순 그때부터 주가가 많이 반등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는 충격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거의 12%나 하락을 했는데요.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주당 이익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은요. 매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 약간 모자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기대를 갖고 있는 중국과 매출이 약간 부족했고요. 특히 3분기와 4분기의 매출 전망이 예상보다 못 미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컸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도 있겠죠. 예상보다 약간 뭐 적은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좀 하나 한 커플 더 우리가 들어가면 마진율이 약간 경쟁사 대비 좀 모자르다는 것인데요. 물론 가격대가 그 아주 고가 푼터 상대적으로 중가권까지 있어서 수많은 가격이 있고 전방적으로 경쟁하다 보니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 부진할 수는 있겠으나 물론 이번에 조금 회복했지만 오늘은 표를 하나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극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올 러닝이라든가요, 룰루레몬, 데커스 아웃도어, 스케쳐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신발 라인이라든가 스포츠 의류 분야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경쟁을 하고 있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이들이 최소 50에서 거의 60% 이르는 그로스 마진에 비해서 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재고 감소세가 이번에 분명히 이어졌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가이던스가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모두 눈높이를 못 맞춘 것 자체는 약간 좀 실망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7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주식들이 같은 등락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플라커입니다. 플라커는 아시다시피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나이키를 갖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나이키의 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약간 좀 주가가 기대하면서 반등을 했었는데요. 나이키가 떨어지면서 이 주식도 역시 4% 가까이 떨어졌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데커스는 사상 최고가 주를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러닝도 지금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스케쳐스도 한 2, 3% 정도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룰루레몬은 신발 라인은 분명히 여전히 뒤져 있는 거 분명히 하죠. 신발 라인 아직 여성 운동화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압도적인 소위 스포츠 의류 시장에서 독보적인 역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전히 $510 사상 최고가에 바짝 붙여 있는 그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이키와 관련해서 정리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까지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나이키의 목표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네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 2024년 탑3 그러니까 월가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꼽은 탑3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월가의 탑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몇 개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팀랭크라는 사이트에서 보면 수많은 월가의 어떤 IB라든가요 중소자산운용사 등등 해갖고 수많은 애널리스트의 모든 추천 종목들 그리고 그 6개월 후의 수익률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니면 12개월 후 그리고 이들의 얘기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냐 떨어졌냐를 갖고 모든 것을 통계로 집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목, 우리가 추천 종목 할 때마다 6개월 후 그리고 12개월 후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는 것을 갖고 있는 걸 평균 추천당 수익률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3개월 후, 6개월, 12개월 후에 주가가 진짜 올라갔냐 떨어졌냐를 갖고 승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승률과 수익률 두 가지 측면으로 8,000명까지 이르는 수많은 애널리스트를 랭킹을 매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상위 1% 이내에 언저리에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 3명의 의견을 뽑았기 때문에 오늘 흥미로운 자료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버 테크놀로지인데요. JP모건에서 탑픽으로 2024년 종목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월가 상위 1.1%의 랭킹에 드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목표
주가는 63달러에서 76달러로 지금 올려놨고요. 자동차 공유 및 그리고 배달의 압도적 1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그로서리뿐만 아니라 편의점 그리고 주류 도매 시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분의 투자 승률은 61%, 평균 상승률은 17.5%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승률이 61%밖에 안 된다라고 폄하하실 수 있겠지만 승률이 높은 것보다는 평균 상승률에 주목하시는 것이 주식 투자의 올바른 판단 기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트코입니다. 참고적으로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간으로 보면 27일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7일이 배당 날입니다. 특별 배당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베어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멤버십 수입이 이번 분기에 7.6% 늘어났고요. 내년 상반기 멤버십이 7년 만에 인상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600에서 675달러까지 올려놨고요. 월가 상위가 0.9%의 랭킹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투자 승률은 68%, 평균 수익률은 13.9%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아크인데요. 미주호 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ID, 즉 아이덴티티 보안 전문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특히 이분은 2024년 소프트웨어 토픽을 3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와 함께 더불어서 바로 사이버 아크를 제시했고요. 월가 상위 1.1%, 투자 승률은 63%, 평균 수익률은 16.9%를 자랑하는 애널리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종목은 우버, 코스트코, 그리고 사이버아크 3개였네요. 내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요, 배당 ETF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원님께서 내년에 주목할 만한 배당 ETF를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2023년 올해는 상대적으로 배당주 투자가 매우 부진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것이 S&P 500이 24.3%가 오늘까지 올라갔는데요. S&P 500의 고배당을 노리는 지수를 투정하는 SPYD 같은 경우는 오히려 2%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재미가 없었고요. 그 이유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데다가 매그니피션트 7 비롯한 기술주 위주의 주가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년에는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반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저희는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만 그것은 이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안정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유의할 것은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 성장을 좀 노리셔야 되겠고요. 특히 중소형주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러셀 2000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ETF가 좀 여러분들 관심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ETF를 한 3개만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프스라는 ETF입니다. 스몰캡과 퀄러티 그리고 저변동성 그리고 배당 퀄러티에 주목하는 ETF가 되겠고요. OUSM이라고 해서요. 오시어즈라는 나름 중소형제의 어떤 실력 있는 자산운용 브랜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탑10 보유 종목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스마트 ETF 디비던드 빌더란 ETF가 있습니다. DIVS라고 하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의 강력한 순현금 흐름을 갖고 있고요. 대차 대자표가 강하던 흐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종목은 35개로 구성되어 있는 DIVS가 되겠고요. 그건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형주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하는 모멘텀 앤 디비던드 ETF인데 흥미롭습니다. 퍼스트 트러스트는 자산운용사에서 5, 6위권에 하는 곳인데요. 대부분 중형주가 위주로 된 반면에 대형주와 소형주도 조금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부진했던 금융주와 에너지 등 경기 민감 섹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주식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배당 플러스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ETF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2023년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DDF, 이 ETF의 심볼은 DDIV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중형주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개의 보유 종목 탑10 주식 중에서 익숙한 주식은 아마 다든 레스토랑이나 킨더 모간 정도 그리고 필립스 66 정도가 대부분일 것 같다고 해서 ETF로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배당 성장과 중소형주 중심의 ETF가 또 따로 있군요. OUSM, DIVS, DDIV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